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5일간의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 반, 설렘 반, 이렇게 반반 있는 그런 아침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이 쉬는 동안 글로벌 시장에 있었던 일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미국 대선 토론이 있었죠. 물론 이제 역대 최대의 난장판이었습니다. 이 대선 토론에서 약 90번의 서로의 말을 끊는 그런 어떤 진짜 난장판 토론이 벌어졌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약 한 70번, 바이든이 약 20번 정도의 상대방의 말을 끊으면서 역대 최대의 그런 난장판 토론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내외가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로써 미국 시장이 크게 휘청거렸다는 거, 이 정도로, 지난 연휴 동안에, 외국에서 벌어진, 해외 시장에서 벌어진 일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48%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2.2%, S&P 종합지수는 0.96%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진 것 같아서 지난 추석 연휴에 굉장히 추석 연휴를 걱정을 하면서 보내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테슬라와 일부 빅테크 기업들을 제외하면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석 연휴 초반에는 이렇게 시장이 상승을 했었고, 추석 연휴 마무리인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좀 이렇게 빠지면서 그렇게 빠진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나스닥이 마이너스 2.2%를 기록을 했는데,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마이너스 0.48%를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왜 나스닥은 빠졌는데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덜 빠졌을까요? 일단 트럼프의 확진이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마스크도 잘 안 쓰고 또 바이러스 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받은 것이고요. 둘째는 바이든 후보와의 대선 토론 직후였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고령인 바이든의 건강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한 겁니다. 다행히도 바이든은 이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의 자살 공격이다. 이미 트럼프는 본인이 확진된 것을 알고 또 이 대선 토론에 참여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일단 해프닝으로 끝난 겁니다. 미 대선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토론이 그야말로 진짜 난장판이었죠. 이 토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70회 넘게 바이든의 말을 끊으면서 토론을 난장판으로 끌고 갔는데, 사실은 이 토론 진행자도 이 폭스TV의 진행자인데 트럼프에게 대통령님 제발 그만하시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대선 토론이 끝난 후에 트럼프의 지지율은 41%를 기록을 했고요. 바이든은 54%를 기록을 하면서 한 30일이 남은 대선이 30일이 남은 가운데 10% 이상의 어떤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확진 이후에 이 바이러스 책임론이 더 강해질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에 대한 동정론이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 수치로 보여지는 이 10%가 시장의 어떤 성패를 갈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의 공약을 살펴보시면 바이든은 이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약을 가지고 있는데, 바이든의 공약을 살펴보면 법인세를 지금 현재 약 21%에서 28%까지 올리고 이 기업들의 해외 국외소득에도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지속해서 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 수익이 9에서 1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9에서 10%.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P 500 그리고
이 그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속해져 있는 나스닥이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트럼프와 바이든의 어떤 지지율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단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미 하원의 펠로시 민주당 의장이죠. 의장이 주장하는 추가 그 경기부양 체계 윤곽이 드러나면서 기존에 이제 못난이 주식이라고 불렸던 경기 순환주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은행, 산업, 부동산, 유틸리티, 또 기본소재 업종들이 트럼프의 확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또 이제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확진을 받았잖아요. 트럼프가 기존에 클로로퀸에 대해서 신이 준 선물이다,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가 이 중증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투약을 했다는 겁니다. 확진 후 겁을 먹었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이 트럼프의 확진 때문에 그동안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았던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가 전해지는 겁니다. 또한 이제 그 람데시비르도 말고 그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이런 치료 물질도 치료를 받기로 했다라고 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덱사메타손이라던가 아니면 람데시비르 관련 종목들인 파미셀이라든가 신일제약이라든지 대정화금, 대원제약 같은 종목들이 큰 폭의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내 그 이벤트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 상장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미 시장은 예전에 SK바이오팜이라던가 아니면 카카오게임즈에서 따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방시혁 빅히트 따상 땐 4.3조 주식부자 5위 정몽구 제친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은 기대감에 의해서 큰 돈이 몰릴 수는 있지만 공모청약 관련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라고 해서 이전에 SK바이오팜이라던가 또는 카카오게임즈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기업이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이렇게 이런 약속을 한 기관 투자자들에게 좀 더 많은 물량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초기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요. 카카오 게임즈도 예전에 그 58% 정도의 의무보약 을 기록을 했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80%가 넘는 의무보유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SK바이오팜이 26만원에서 지금 15만원대로 내려와 있고요. 또 그 카카오 게임즈도 고점 대비 한 30-40%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빅히트의 경우 의무보유 그 물량이 한 43%밖에 되지 않아요. 이야기는 뭐냐면 초기에 물량이 대량으로 시장에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청약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해외 시장과 마찬가지로 빅테크들 기술주들보다는 그동안 못난이주라고 취급받았던 은행, 금융, 유틸리티 등 저평가 섹터들의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 추격 매수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저가에 줍줍하는 이런 전략이 훨씬 더 좀 더 안전하고 확률 높은 투자 방법이 될 거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꼭 살아남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무원 시황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눌러주셔야 주식공무원이 이렇게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딸랑딸랑 이렇게 알람이 갑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